안녕하세요. 편입에 대해서 수학을 맡게 된 송윤미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편입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기초 수학에 대해서 할 거고요. 기초 수학은 말 그대로 편입 수학에 필요한 기초 함수들과 연산을 연습하는 거니까 오늘 첫날이어서 좀 몸 풀기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보시면 수의 체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보시면 수의 체계에서 수의 가장 큰 집합을 복소수라고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그림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선 살펴보시면 복소수가 전체 수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로 나눠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실수는 존재하는 수, 그 다음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수는 수직선 위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서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그리고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해요. 네. 그럼 반대로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는 무리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눠지고 정수는 좀 익숙하죠.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5는 뭘까요? 5는 5를 실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쵸? 제가 원하는 거는 이 중에서 복소수 중에 실수 중에 유리수, 무리수 중에 근데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5는? 그쵸. 5는 분모 1이 이렇게 생략이 된 거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여서 유리수고요. 그 중에 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쵸. 정수죠. 정수 중에 양수, 양의 정수 또는 자연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또 뭐 예를 들까요? 2분의 1, 이런 거. 2분의 1은 아까 했지만 어디서 멈추면 되겠어요? 유리수죠. 유리수. 분수로 나타내는 분수니까. 네. 또 뭐 있을까요? 그 다음에 루트 2 이런 거는 바로 뒤에 이제 제곱근에 대해서 할 건데요. 루트 2 같은 경우는 지워볼까요? 잠깐만요. 다시 네. 루트 2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서 하겠지만 네. 루트 2는 1하고 2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이렇게. 왜 근데 또 2 사이에 있냐? 1하고 2 사이에 있냐? 나중에 요거는 루트 1은 1이고요. 이건 루트 4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면 1, 2, 4 그쵸? 2는 1과 4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1점 몇몇몇에는 무리수인데 소수점 끝이 규칙이 없이 계속 무한대로 이어져서 무리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무리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네. 2 플러스 i 이렇게 위에서 나와 있지만 여기 표현 보이시죠? a 플러스 bi다. 복소수 꼴은. 그래서 이때 i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와 있나요? 여기? 네. i는 루트 마이너스 1.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들어가는데 이 복소수는 기초수학의 제일 마지막 부분 단원에서 다시 다룰 거니까 다음에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생긴 게 복소수구나. 이게 실수, 그 다음에 이게 허수, 합쳐진 꼴을 복소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요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고 아까처럼 구분만 할 수 있으면 이 수가 어떤 수다라는 걸 구분만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제곱근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곱근 여러분 루트 많이 아시니까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세요. 네, 어떤 a의 제곱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이 x값을 a의 제곱근이다라고 해요. 항상 이렇게 좀 말로 나와 있는 건 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숫자로 이제 밑에 요 세 가지를 예를 들면은 어떤 양수의 제곱근은 이거다라고 했는데 다시 거꾸로 얘기하시면 플러스 루트 a도 제곱하면 a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a도 제곱하면 a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제곱근은 이렇게 항상 양수, 음수 두 개가 존재를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0의 제곱근은 0, 한 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은 아직은 우리 실수만 다루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숫자로 또 보죠. 네. 만약에 어떤 수 a를 제곱해서 5가 됐다. 그럼 그런 a는 뭐가 있다고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안에 가둬주면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5도 제곱하면 5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a를 제곱했더니 0이다. 근데 뭘 제곱해서 0 되는 a는 0밖에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0? 좀 말이 안 되죠? 0 하나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뭘 제곱해서 마이너스 3.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면 이거 아까 말했지만 지우고 네. a 다시요. 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실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수는 루트 안에 음수가 안 들어가요. 나중에 이게 허수로 빠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게 맞거든요. 0 또는 플러스. 그래서 여기서는 a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2개, 1개, 0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 다음에 성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조건이 a가 0보다 클 때만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 보시고요. 루트 a를 전체를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졌어요. 다시 a. 루트 a 제곱하면 a. 그 다음에 아까 했지만 마이너스 루트 a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a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 a의 제곱은 a고 루트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은 a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지우면 되니까 없어져서 a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뒤에 거는 이렇게 지워버리면 마이너스 a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맞고 얘도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루트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은 또 a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양수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없앨 수는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없애는 거 틀린 건 아닌데 마이너스 전체의 제곱을 했을 때 음수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양수로 바꿔줘서 a로 나온다.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만. 다른 건 여러분이 뭐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루트하고 제곱은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은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만. 네. 됐죠? 다음 페이지 봐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제곱근의 계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곱근의 계산 보시면 이제 a하고 b는 또 말했지만 루트 안의 숫자는 양수만을 취급을 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약속을. 첫 번째는 루트 a 앞에 m과 n이 있으면 요거 루트 a는 한 번만 쓰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 네, 됐죠? 반대로는 이것도 이렇게 똑같다 왔다 갔다. 일단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에 루트 a와 루트 b가 따로따로의 곱은 루트 한 번 쓰고 a, b를 그냥 곱해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분수도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근데 여러분이 왔다 갔다 가능해야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분리시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성질은 되게 이제 이렇게는 잘 안 쓰지만 숫자로 많이 나오잖아요. 숫자로 어떻게 나오냐면 이따 뒤에서 연습할 텐데 우선 루트 안에 숫자가 이렇게 분해가 되는 숫자라면 원래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루트 아까 요 성질 이 성질을 거꾸로 써주면 루트 a의 제곱하고 루트 b로 분리가 되죠. 너무 어렵지 않죠? 네, 금방 했죠? 루트 a의 제곱은 a 이거 아까 루트하고 제곱을 썼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다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a의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갈 땐 제곱을 떼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이것도 분리시켜 보시면 b의 제곱이니까 나가는데 얘는 b가 아니라 b분의 1이죠. 실제로. 그래서 b분의 1 루트 a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숫자로 연습할게요. 예제로 보시면 이제 연습해 보면 루트 3의 제곱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나으니까 아까 루트는 제곱하면 벗겨지고 3 이렇게 벗겨진다는 거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네요. 네. 그 다음에 아까 2번은 몇 번 성질에 의해서 곱은 따로따로의 곱은 합쳐서 루트 2하고 8의 곱 바로 16 쓸 수 있나요? 왜 썼어요? 또 최대한 간단하게 답을 써야 되니까 루트 16은 그쵸 4의 제곱 4, 16 4의 제곱 이럴 때는 벗겨질 수 있어서 루트 16보다 4라는 표현이 간단하니까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합쳐주고 제곱해주고 이렇게. 나중에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암산 되잖아요. 네, 건너뛸 수 있지만 지금은 처음이니까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등호 빠졌는데 밑으로 쓸까요? 이거는 몇 루트 2, 몇 루트 2, 몇 루트 2. 그래, 루트 2는 합쳐주고, 앞에 그 정수들 아까 배웠죠? 정수들 7 더하기 5 빼기 8 5 네, 는 그래서 앞에 것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계산해 주면 네, 4인가요? 네, 4 루트 2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분수일 때는 분리시킬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뭐 할까요? 뭐가 제일 낫나? 분리 한번 해볼까요? 루트 4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루트 4는 루트 4는 2의 제곱분의 루트 3이니까 네, 그래서 루트하고 제곱이 없어지니까 2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보다는 나중에도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좀 더 많이 보니까 답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도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꼭 바꿔주는 거 연습을 지금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있어요. 문제 5번. 5번은 루트 18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놔두면 상관없는데 왜 굳이 바꾸냐면 루트 안의 숫자는 작을수록 좀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루트 18이 크지는 않지만 그리 크지는 않지만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까요? 루트 18을 분해시키는 거 소인수 분해 기억나세요? 한번 해볼까요? 소인수 분해 오랜만에 여기다가 18은 소인수 약수가 2개인 수들로 나눠주면은 2, 9 2로 나눴더니 9가 됐다. 9는 그쵸? 2로 안 되고 3, 3은 9. 이게 소인수분해. 그래서 여기 루트 안에다가 뭐라고 쓴다고?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암산하다 틀리는 것보다는 좀 돌아가는 거지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오랜만에. 그리고 아까 3의 제곱. 3의 제곱. 제곱수는 루트 밖으로 제곱 떼고 나간다고 했으니까 3 루트 2랑 또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걸 이렇게 바꿀 줄 알면 거꾸로 3을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제곱 달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 방향도 알면 좋고 이렇게도 알아야 돼요. 다 아시겠죠? 이제 요거는 소인수분해 제가 생략할게요. 얼마냐면 제 생각에는 2의 제곱 곱하기 사실 더 되는데 6 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소인수분의 결과는 6이 2하고 3으로 또 나눠지지만 우린 제곱만 있으면 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6, 4, 6이 24 맞죠? 나가면 네, 2루트 6. 2루트 6 이렇게 나가서 루트 6은 더 안 쪼개지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건 더 번거로운 거죠. 루트 2, 루트 3 말고 이런 거 아니죠? 네, 루트 6으로 아이고 네, 지워볼까요? 루트 6 그 다음에 7번은 루트 144 딱 보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요거는 네 제곱수 같은 건 몇 개 정도는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얘는 12의 제곱 12 곱하기 12가 144니까 벗겨지면 네, 12 됐나요? 몇 개 더 해볼까요? 13의 제곱 외우는 거 아니고 여러분 계산해 보시고 자주 나오는 거는 외워져요. 나중에 14의 제곱은 맞나? 맞겠죠? 196 15의 제곱은 하나만 더 할게요. 뒤에 건 저도 225예요. 이렇게 5, 225 이런 식으로. 그래서 225는 15의 제곱. 이건 이거 이렇게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 문제인가요? 네, 8번째 문제는 루트 5의 제곱 더하기 루트 12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5 더하기 12, 17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성질 아까 있지도 않았어요. 있었으면 설명해드렸고 그건 엉망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루트 안을 간단하게 해야죠. 덧셈은 루트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5의 제곱 루트 12의 제곱에 덧셈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안에 계산을 해줘야죠. 5의 제곱 25 더하기 방금 했죠. 144 루트 169 이것 때문에 적어놓은 건 아니었는데 보고 하죠 뭐. 169는
루트 13의 제곱이 됐으니까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지니까 13.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 이렇게 하면은 아까 이상은 17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13이 맞는 거예요. 덧셈과 뺄셈은 루트가 분리가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곱근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연산 연습한 거예요. 아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아까 말했지만 몸풀기예요. 오늘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유리식의 사칙 연산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했지만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고요. 유리식이면 그럼 분수식을 얘기하는 거죠. 보이죠? 밑에 식들이 다 분수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유리식의 연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꼭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1번 같은 경우는 분모, 분자 그렇죠? 밑에는 게 분모, 분자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만 더하거나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분모가 다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같게 해주는 거. 그게 통분이죠. 통분. 오랜만에 듣나요? 통분. 그래서 AC가 다르니까 같게 해주는 방법은 AC의 곱으로 같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나 마나한 1, C분의 C를 곱해주고 여기는 A분의 A를 이렇게 곱해주니까 그래서 AC분의 BC 더하기 CA분의 DA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아졌으니까 한번 그 다음에 분자끼리만 더하자. 마찬가지로 뺄셈이면 여기 뺄셈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통분을 하는 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건 상식이죠. 시험에 나오는 거가 아니라 상식이에요.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수의 곱이 덧셈 뺄셈보다 쉽네요. 그냥 곱하면 되니까.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 같은 경우는 몇 학년 때 배웠을까요? 초등학교 때 몇 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요. 나눗셈 같은 경우는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고 보이나요? 나눗셈이 곱하기가 되고 C분의 D 역수로 바꾼다. 분모 분자 뒤집는 거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역수. 그래서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는 뒤에 있는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를 역수로 바꿔줘서 결국 이것도 한 번 더 써보면 AD분의 BC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AD분의 BC. 그래서 이제 좀 헷갈렸던 것들만 여러분이 좀 더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냐면 계산 과정 중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수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랑 곱한 거랑 얘랑 곱한 거가 같다. 이런 식으로. 뭐 생각나는 거 없나요? 우리 비례식 같은 것도 똑같아요. A 대 B 대예요. 는 C D는 비례식. 그래서 A 대 B는 C 대 D랑 같다라고 하는 거는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똑같다. 그 개념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수는 이렇게 X자로 곱한 게 똑같다. 많이 봤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통분 이따 숫자로 연습해보죠. 바로.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음 식을 간단히 정리하시오. 뭐 계산도 하고 식도 간단히 하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2하고 3이 다르니까 분모 같은 거 주면 너무 쉬워서 다른 거는 아까 얼마로 통분시켜줘요? 2하고 3의 곱 6으로 통분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2가 6 되려면 3 곱해서 6분의 3과 같고 3분의 1은 2 곱해서 6분의 2랑 같으니까 12 하지 마시고 6분의 5예요. 분모는 그냥 써야 돼요. 분모끼리 더하는 거 아니었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그럼 얘도 분모가 다르니까 앞에 것처럼 두 개를 곱해줄까? 이렇게 아니라요. x의 제곱하고 x는 x의 세제곱을 만들 필요가 없이 요거는 안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요것만 xx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분의 1까지 x를 하나 더 곱할 필요가 없고 여기다가만 xx를 곱해서 x의 제곱분의 1을 이렇게 해주시면 x의 제곱분의 틀렸다. x분의 1은 x의 제곱분의 x죠. xx 곱해가지고. 그래서 x의 제곱분의 1 더하기 x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맞죠? x의 세제곱 해주면 또 약분을 또 해야 되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면 요것들의 분모에 뭐라고 쓸까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한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 세 번째 가시면 얘는 아예 다르죠? x와 x의 제곱 플러스 1 다르니까 요건 두 개 곱. 근데 그때 어떻게 쓸까요?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괄호를 전체를 쳐주시고, 아시겠죠? 괄호 있고 없고가 엄청 틀린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걸로 통분시켰다라고 하는 걸 한번 귀찮아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x의 제곱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곱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똑같죠? 얘랑 더하기 x의 제곱 앞에다 곱할게요. 네. x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같게 해줬었고, 여기는 x만 곱해주면 돼요. 다시 한번 확인, 약분하면 쟤랑 같은 거. 이건 더 복잡해 보이지만 이제 합쳐주면은 합쳐주고요. 지워도 되죠? 네. x의 제곱 정리하면 1 더하기 x 더하기 x의 제곱이에요. 보통은 뭐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을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주는 게 좀 좋으니까 객관식이면 이런 보기를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됐나요? 통분시켜서 덧셈, 뺄셈 없네요. 네, 덧셈만 한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수의 곱. 여기는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냥 곱해주면 분모끼리 곱해라, 분자끼리 곱해라. 분모끼리 곱할 때도 x4보다는 그쵸, 4x 숫자가 문자 앞으로 오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x의 제곱. 근데 이렇게 해서 약분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여러분이 여기서 분자, 분모, 약분이 얘는 1 되고 얘는 2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지고 얘는 x가 하나 남나요? x의 제곱하고 x 하면 x 하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1분의 1, 1분의 1이니까 생략하는 2분의 x만 남는다. 이렇게 제일 많이 하죠. 다 곱한 다음에 약분하는 것보다 최대한 간단하게 약분하고 나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고, 마지막 나눗셈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앞에 거 건드리는 거 아니고요. 뒤에 거를 곱하기로 하고 분모 문제가 뒤집히는 역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y제곱이 분모로 오고 분자로 2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두 개이니까 하나씩 이렇게 지우면 2만 남고요. 그 다음에 y 한 개, y 두 개니까 이렇게 지수 없애버리면 되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y분의 2만 남죠. 이렇게. 나눗셈이니까 곱하기로 뒤에 거 뒤집어준다만 좀 조심하시고, 항상 쉬운 문제라고 또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암산하고 넘어가시다가 실수하시는 분이 있는데 꼼꼼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해도 충분해요. 네. 네 번째 볼까요? 지금 연산 연습 오랜만에 통분하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원은 1차 방정식과 연립방정식. 1차 방정식과 연립방정식. 보시면 너무 좀 당연한 말도 많이 있고요. 좀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A랑 B랑 같을 때 같은 수 C를 더하거나 더하려면 똑같이 더해주고 빼려면 똑같이 빼주면 등식이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A, B가 똑같으면은 같은 수를 곱해도 똑같다. 근데 나눌 때는 조심할 건 0은 나눌 수가 없으니까 0이 아닌 수를 나눠도 똑같다. 이 말이네요. 네, 그래서 방정식은 이제 이따가 풀어보시면 여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방정식을 푸는 거는 x를 구해라는 거예요. x를 구해라. 네. x를 구하는 문제예요. x를. 3x, 2x, 2, 9 이렇게 했는데 x를 구하려면 x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x에 관련된 건 다 왼쪽으로 보통 옮기죠. 이항이라고 하잖아요. 넘겨주고 x에 관련 없는 거는 다 삼수항도 넘겨주고 이렇게 해주면 3x 빼기 2x 덧셈이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 는 9는이에요. 9 넘어가서 빼기 2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3x, 2x 네, x 하나 x 3개 있는데 x 2개 뺐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x는 7 따라서 보통 이렇게 점 3개 많이 찍죠. 따라서 x는 7이다. 이렇게 방정식 푸는 거죠. 개수가 정수인 것들을 좀 해봤고요. 이제 이렇게 유리수인 것들
2분의 3, 4, 4분의 1 이렇게 있으면 뭐 넘겨서 해도 좋고요. 저는 이 분모들을 없앤 다음에 하는 게 더 편하니까 분모를 없애려면 아까 우리 통분했듯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돼요. 근데 분모의 최소 공배수는 2하고 4는 8이 아니라 4잖아요. 4를 몇 번 곱할까요? 왼쪽, 오른쪽 곱할 때 왼쪽은 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4를 곱하고 4를 곱하고 4를 곱하고 쓰죠. 곱하기 4. 네? 다시 쓸까요? 2분의 3x 곱하기 4 더하기 4도 빼먹지 말고 분수만 곱해주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분의 1x 곱하기 또 4 이렇게 4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항마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분해주면 2하고 4 약분하니까 2, 3, 6x 그 다음에 16 조심하세요. 실수로 이거 몰라서가 아니라 실수로 자꾸 4, 4, 4 할 때 요거에다 안 곱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 다음에 약분하니까 x 그래서 아까 넘어간댔죠? 넘어가서 5x 됐나요? 이 정도는 6x에서 x 빼서 5x 그 다음에 16 넘어갔네요. 마이너스 16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니까 우리는 5x는 양변에 5를 나누어줘서 이렇게 같은 수를 나누어도 0이 아닌 수를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변함이 없다. 앞에서 성질을 설명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5분의 16 알아보시겠죠? 마이너스 5분의 16이에요. 이렇게 답. 그래서 방정식을 두 문제를 풀어봤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이번에도 방정식 푸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네요. 요건 뭐 아까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하나씩 한 번씩 또 풀어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아까 개수가 3분의 이렇게 있으니까 3을 3번을 곱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3, 3, 3 다시 3 곱하니까 곱하기 3 밑에다 쓸게요. 좀 표현이 여기가 쓰기가 그렇네요. 3 이렇게 쓰면 2x하고 3 곱하니까 6x 그 다음에 3을 곱하면 분자 분모예요. 밑에 써서 분모 아니고 편의상 이렇게 쓴 거예요. 3, 3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고 쓰면 틀릴 수 있죠. 뭘 틀려요? 요거는 전체에 괄호가 숨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안 하면 답에 지장이 있어요. 네. 는 그 다음에 4에도 3 곱했다 12 이렇게 됐나요? 3 곱하고 3 곱하고 3 곱할 때 부호 좀 조심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괄호 풀니까 6x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12 그 다음에 5x 12에서 4를 뺐다 8인가요? 그래서 x는 5분의 8 양변에 5 나눠가지고 다시 한번 쭉 보세요. 뭐 했는지 순서대로 3을 곱했다 분모를 없애줬어요. 괄호 잘 풀어야 되고 부호 조심했어야 됐죠. 그 다음에 x끼리 묶고 나머지 넘겨주고 정리는 x만 구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지울게요. 여기는 이번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 소수가 있는데 이것도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면 이거 없애는 건 10분의 2, 10분의 5니까 10 4번 그쵸? 10 전체에 10 곱하고 전체에 10을 곱하자라고 해도 알아보시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분배 법칙이네요. 이렇게 해주니까 5, 10 마이너스 0.1을 10 곱하면 소수점이 뒤로 한 칸 가니까 2x 이거 하려고 10 곱한 거였죠. 그 다음에 0.5x는 5x 플러스 3은 잊지 말고 30 하나도 빠뜨림 없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넘어가면 네, 여기다 써도 될까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7x 30 넘어갔나요? 그럼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그냥 무조건 x는 왼쪽이다 상수는 나머지 오른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30에서 50 빼니까 마이너스 20 뭐 여기서 마이너스는 플러스 해놓고 따라서 x는 7분의 양변에 7 나눠서 7분의 2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개수가 소수인 것도 최소 공배수
그쵸? 여기서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10 곱해줬고 둘째 자리면 100씩 곱해주면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유리수 아까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맡겨보고 싶지만 첫날이니까 다 해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4, 2, 3의 최소 공배수 얼마예요? 4, 2, 3의 최소 공배수. 3개 다 곱할 필요 없이 2하고 4의 최소 공배수는 4니까 4, 3, 12로 통분을 시켜주셔도 되고 계속 나는 분수가 좀 싫어서 저는 분수가 싫어서 계속 곱해버리죠. 여기다가 12 여기다가도 12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개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나요? 그래서 4하고 12 약분해주면 3x 됐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약분하면 6. 오른쪽은 3x분의 12 약분하면 4 남아서 4x 분모 사라지고 훨씬 간단해. 정수로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서운하지 않게 얘도 12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x 3x 빼기 4x 한 줄 덜 쓰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에서 얘가 넘어왔어요. 화살표라도 이렇게 해줄까요? 네. 그럼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그래서 플러스라고 쓰면 x는 18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하나만 더 해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전개를 시켜도 괜찮겠는데? 제 생각인가요? 2분의 1 분수고 얘는 10분의 2 소수고 10분의 1랑 같은 소수가 됐는데 이것도 양변에다 얼마를 곱해주면 되겠지만 제가 언뜻 보니까 얘는 전개만 해도 분수 소수가 사라지겠네요. 경험이 필요하죠. 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도 금방 되죠. 이 정도는. 그래서 2분의 1 4x는 2x 마이너스 3 그렇잖아요. 얘는 짝수들인데 2로 나눠주면 다 남는 정수가 되니까 이렇게 왼쪽이 됐고 얘도 0.2 곱하기 5가 얼마죠? 2 곱하기 5가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2 곱하기 5가 10이고 0.2 곱하기 5는 소수점 하나가 뒤로 가니까 앞으로 가니까 1이 되는 거죠. 네. 10에 소수점이 1로 오니까 1.0 1이 됐다고요. 그래서 1이에요. 뭐라고 써요? 1x는 그냥 x라고 쓰면 되겠나요? x. 그 다음에 0.2는 10배. 소수점은 다시 뒤로 가니까 2. 됐죠. 분모 왼쪽 오른쪽 양변에다 얼마를 곱하지 않고도 분배 법칙으로만 정수가 됐으니까 답은 한 줄이면 끝나겠는데요. 넘어가서 x, 넘어가서 5 이렇게 돼서 x는 5라는 근을 얻었고 해를 푼 거고 x를 구한 거고 다 같은 말이에요. 방정식 푸는 거는 x값을 구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한 번씩 더 풀어보세요. 쉬운 거여도 아시겠죠? 처음이니까 여유 있어요 아직은.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방금 했던 건 1차 방정식 그 해를 구하는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차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 이번에는 연립 방정식 1차 방정식이 2개인 거가 같이 묶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여서 변수는 미지수가 2개인 거 할 거예요. 변수를 소거한다, 없앤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가감법이 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뒤에 문제 나오겠지만 한번 풀어보죠. 그럼 여기 이제 예를 든 거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가감법이죠. 3x 2y, 2x 3y 변수 2개, 미지수 2개, 식 2개. 그래서 x하고 y를 둘 다 구하는 건 이제 연립방정식이다라고 했는데 설명 적어놨으니까 보죠. 첫 번째 식 기억, 니은 식 있는데 지금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방법은 x를 소거시켜도 좋고 y를 소거시켜도 좋아요. 여러분이 편할 대로 하는데 여기 지금 설명에는 y를 소거시킨 거니까 소거시키려면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2개가 같아지려면 최소 공배수 6으로 같아야 되니까 6으로 같아지려면 여기는 6이 되려면 곱하기 3을 해주고 두 번째 식은 얘가 6이 되려면 2를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썼네요. 네, 그러면
여기만 6이 바뀌는 게 아니라 3 곱하고 2 곱해가지고 해주면 y가 소거가 돼요.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3 곱했다. 그럼 9x 마이너스 6y는 여기도 3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24.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가는 2를 곱하니까 4x 플러스 6y는 4. 여기도 2를 곱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소거시키는 방법은 부호가 다르니까 없앨 때 더해야지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어지죠. 이렇게 0 되는 거죠. 더하니까 13x는 여기 잘못 나왔네요. 네, 13x 제가 계산 틀린 거 없죠. 네. 여기가 틀렸구나. 여기가 6이네요. 6. 그래서 24랑 6 더하니까 30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방정식 마지막에처럼 x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양변에 x를 나누고 13을 나눠서 x는 13분의 30 이렇게 x값 구하면 기역식이든 니은식이든 대입시켜주면 안 구한 y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관법이에요. 아시겠죠? 숫자가 좀 여기 처음부터 유리수여서 좀 귀찮지만 이건 연습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y를 없애도 좋고 아까 말했지만 x를 없애도 좋아요. 아시겠죠? 같게만 해서 빼거나 더해주면 없앨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대입법은 사실은 그냥 넘어갈게요. 대입법은 기역식에서 x로 정리가 됐어요. 표현이. 앞에 거하고 좀 표현만 다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 x 기역식을 니은식 x에다 대입을 시켜서 y 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 말은 굳이 기억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과 그래프다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나오면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고 우선은 좀 넘어가 볼게요. 네, 5번 문제인가요? 5번 문제에서 5번 문제가 연립방정식을 구하여라. 근데 y를 구하랬어요. 보통은 x도 구하고 y도 구하는데 여기서는 y의 값만 물어봤으니까 편하죠. 하나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쓸 때 y 값을 구하고 싶으면 x를 소거시키면 돼. 이건 내 맘대로 하지 마시고 y를 굳이 또 소거시켜 버리지 마시고 y를 구하라고 하면 x를 소거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구하기 전에 우선은 식이라도 좀 간단하게 해야겠네요. 하나는 소수, 하나는 분수 이렇게 있으니까 유리수 있으니까 10 곱해서 2x 더하기 3y는 7 이렇게 아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되죠? 2 곱하자. 곱하기 10 곱하기 2. 그래서 두 번째 식은 2 곱하면 5x, 2 곱하면 6. 중얼중얼 하세요. 속으로. 중얼중얼 하시면 2 곱하니까 곱해서 10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서는 지금 정수로 바꿔준 것 뿐이고 x를 소거시켜주려면 x를 앞에 있는 개수를 같게 해줘야 되는데 x의 앞에 있는 2하고 5는 얼마? 10으로 같게 해줄 수 있죠. 첫 번째 식은 5를 곱하고 두 번째 식은 2를 곱해서 기역식, 니은식, 1식, 2식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써요. 어쩔 수 없어요. 암산하다 틀리는 것보다는 5를 곱해주면 10x 15y 35. 그냥 두 번째는 2를 곱하니까 10x 2를 곱해서 12y 그 다음에 2를 곱하니까 20 같아졌어요. 이번에는 10x 부호까지 같으니까 소거 없애주려면 이렇게 써도 되죠? 마이너스 부호가 같으면 더해서 없애고 부호가 다르면 앞에서 부호가 다르면 더해서 없애고 부호가 플러스로 같으면 빼서 없애서 없어지면 빼니까 3y 15y에서 12y 빼주고 오른쪽 상수도 빼주니까 15. 그래서 물어본 y는 양변에 3 나눠서 5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고 마음대로 x를 없애고 싶다 y를 없애다 여기서만 보시면 여러분이 y 소거시키는 게 사실 더 편하거든요. 근데 물어본 건 y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x를 바로 처음부터 소거시켜서 y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면 이제 x 값도 구해보시면 되겠죠. y 값 대입시켜서 여기서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 중에서 해의 집합이 공집합인 것은 이렇게 했는데 공집합
없다고요, 원소가 없다를 얘기하는 건데, 방금 앞의 문제처럼 x나 y를 소거시켜서 어떤 값이 나오는 것은 해가 하나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해가 한 개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무수히 많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해가 한 개 있거나, 그게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의 문제고, 그 다음에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집합이니까 해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4개를 다 풀어봐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ax 플러스 by는 c. 방금 앞에서 이제 연립방정식 일반꼴을 적어볼게요. a, b, c, d, e, f 이렇게 있으면, 이런 형태일 때 첫 번째로 해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d분의 a와 2분의 b가 같지만 않으면 얘는 무조건 해가 하나가 존재해요. 됐나요? 이것분의 이것은 이것분의 이거와 같지가 않을 때, 개수의 b가. 그럼 이거는 해가 한 개 존재해. 두 번째는 해가 없는 경우는 뭐냐면 d분의 a는 2분의 b랑 같아요. 근데 뒤에서 f분의 c는 같지가 않아요. 이거는 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짐작이 가는 거 있어요, 지금? 해가 많은 경우는 뭘까요, 그러면? d분의 a와 2분의 b와 이거까지. f분의 c까지가 다 똑같은 건 해가 뭐 썼나요? 아까 제가 무수히 많다. 수히 많다.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그러면 직접 구해보지 않고도 해가 뭐 이렇게 몇 개 있는지, 한 개 있는지 없는지, 무수히 많은지를 판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그러면. 해가 없는 것은 물어본 거랑 같다고요. 정리하셨으면 지워볼게요. 보죠. 그러면 얘는 어땠냐면, 그 말을 같이 할 거 그랬네요. 지워버렸네? 네. 해가 하나 있다는 건 바로 앞에서요, 여러분이. 그 교재 보시면 앞에서 연립방정식과 그래프의 관계라고 했는데, 그래프가 좀 이따 이제 뒤에서, 다음 시간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1차 함수에서 보시면 두 직선이 있는데, 해가 한 개 있다는 얘기는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거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해가 한 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해가 없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두 직선이 안 만나면 되겠죠. 평행하다. 이런 개념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뭘까요?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은 거. 일치하는 거. 맞나요? 두 개가 직선이 똑같을 때를 얘기하는 거. 그게 앞에서 아까 연립방정식과 그래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아까 보시면 이렇게 개수 비교로 알 수 있다는 거죠. 4분의 2, 2분의 1 같고, 그 다음 6분의 3까지 같아요. 그럼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이제 이렇게 외우려면 외우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는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방금 제가 설명했던 공식을 듣기 전에는 가관법으로 푼다면 x를 소거시켜도 되고 y를 소거시켜도 되는데, 첫 번째 식에다 2만 곱했더니 여기다가 2만 곱했더니 두 번째 식이랑 어떻게 됐냐면 똑같아졌어요. 그 말은 4x 더하기 2y는 6이 됐어요. 첫 번째 식이. 두 번째 식도 4x 더하기 2y는 6이 돼서, 이게 지금 그러면은 x를 소거시키기도 하고 y를 소거시키기도 했는데, 빼서 0이란 얘기는 0은 0이다. 이 말은 0x 더하기 0y는 0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니까, 그럼 이때 x에다 뭘 넣어도 y에다 뭘 넣어도 무조건 왼쪽은 0이잖아요. 그쵸?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판정하는 문제 아니지만, 네. 1번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2번 10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라고 읽어줘야 되는데,
아시죠? 요거는 얘 부호라고 생각하세요. 빼기 4라는 것보다는 y의 개수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 그럼 같네요. 이렇게. 그러면 3분의 2라고는 어땠었나요? 같지 않아요. 앞에 아까 뭐라고 적었죠? 요거 두 개는 같은데 얘가 같지 않은 것은 해가 없는 경우. 요게 답이겠네요. 어떻게 해도 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3번, 4번까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죠. 요거는 어때요? 1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은 같지가 않으니까 해가 한 개 존재한다라는 거. 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구해보시면. 요것도 보이나요? 1분의 2. x의 개수, 그 다음에 1분의 마이너스 1. 같지 않네? 요것도 해를 구하면 한 개가 나올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하면 해를 구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요건 조금 특이한 거니까 공집합, 해가 없는 거를 구하는 건데 아까 A, B, C, D, E, F 개수비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거까지 한번 챙겨두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네. 여기서는 1차 방정식과 연립방정식 마지막 요 문제는요. 직선이 두 점을 지난다 라고 할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빨리 한번 해볼까요? 두 점을 지난다는 건 앞에 있는 건 무조건 X, 뒤에 건 Y예요. 좌표가. 대입을 시켜주면 먼저 P라는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건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A, 1 대입시키면 플러스 B, 3. 이 식이 성립하고요. 두 번째 Q를 지나는 거 5 마이너스 1을 5 마이너스 2 대입시키니까 5A. X에다가 대입시키는 거예요. A가 아니라 Y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는 3. 이렇게. 결국 연립방정식 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A를 구하여라. 그러면 뭐를 소거시키자? B를 소거시키자. 그럼 B를 소거시켜 주니까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식은 2를 곱해주면 되죠. B를 갖게 해야 되니까. 2를 곱해주자, 2를 곱해주자, 또 2를 또 곱해주자. 그 다음에 맞나요? 2. 밑에 식은 곱하지 말고 냅둬도 B의 개수가 같아지니까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것처럼 소거를 B를 없애는데 부호가 반대. 더해서 없애주고 더해주면 3A. 더해주니까 9예요. A는 3.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직선의 방정식도 다음에 나오겠지만 할 거고요. 우선은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A를 물어보면 B를 소거시키자. 부호가 다르면 더하자. 요거 까먹지 마시고요. 되셨죠? 우선 첫 번째 시간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번분수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했으니까 복습 한 번만 쭉 훑어보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